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 초이스입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개인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 캠트로닉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화학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시총 4,100억 원 규모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1,400만 주 정도인데 이 중 주요 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유동 주식수가 1,000만 주 정도입니다. 주요 주주를 살펴보면 김복윤 회장 외 10인이 28%, 자사주가 약 3%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전자사업이 약 38%, 화학사업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자율주행 관련 매출은 이 전자사업 부분,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화학사업에 포함되는 식각과 케미칼이 각각 27%, 35%이고 전자사업에 포함되는 전자부품, 무선충전, 기타가 각각 22%, 12%, 4%입니다. 자율주행 매출은 기타 4% 중에 일부입니다. 사업부별 주요 제품은 다음 표와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캠트로닉스의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사업 부분 위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속회사 현황입니다. 종속회사들 중에 이제 자산 규모가 20억 미만인 작은 회사들은 생략하였습니다.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분야의 자회사는 캠트로닉스 이제 미국 법인, 슬로바키아 법인, 중국에 위치한 협진전자, 베트남에 위치한 캠트로비나가 있습니다. 이 중 캠트로비나는 자산 총액 953억으로 가장 크며 전자제품 LED 부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사업부의 자회사는 한국에 위치한 위치가 있습니다. 자산 총액 355억 원으로 무선 충전 소재 및 부품 개발 및 이제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 부문에서는 이제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하는 넥스비가 있고 그 밑으로 SVM, ADAS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판매를 하는 비욘드 아이가 있습니다. 지배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전 장에 보셨던 주요 주주의 지분 중 이제 김복윤 회장이 13%, 회장의 장남인 김응수 부사장이 4.5%, 차남인 김응태 상무가 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부사장은 자율주행 사업 부분을 맡고 있고 김응태 상무는 전자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장남에게 자율주행 사업을 맡겼다는 것은 캠트로닉스가 본 사업을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캠트로닉스 아래로 이제 아까 보셨던 종속기업들이 있고 이 종속기업들에 대한 지분율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의 이제 손자 회사였던 팜비전과 비욘드 아이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비욘드 아이로 이제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별 주요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살펴보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대해 리뷰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이제 레벨 2 수준이며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자율주행 차는 향후 1, 2년 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벨 4 수준 완전 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 판단하여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므로 이제 차량, 부품뿐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 도로교통 등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레벨 4는 근실 내에 이루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수많은 첨단 센서 기능을 장착한다고 해도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 정보가 있어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에 뛰쳐나오는 이제 어린이를 직면하거나 전방에 포트홀이 있거나 무단 횡단자가 있는 등의 이제 돌발 상황은 차량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만으로는 완벽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V2X 통신 기술이 완벽한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V2X, 즉 Vehicle to Everything 통신 기술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지속적으로 상호 통신하여 이제 교통 정보, 차량 접근, 추돌 가능성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V2X 통신 기술에는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인 V2V, 그다음에 차량과 인프라, 즉 이제 신호등과 같은 이제 교통장비와의 통신인 V2I, 차량과 사람, 즉 이제 사람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과의 통신인 V2P, 차량과 관제센터 간의 통신인 V2C, 차량과 네트워크, 즉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통신인 V2N이 포함이 됩니다. 정부 투자 방향은 2027년 전국 주요 도로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단계를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로 하여 핵심 부품, 시스템 및 인프라 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의 V2X 통신 기술 관련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V2X 모듈은 이제 차량 내부 단말기인 OBU 내부에 이제 포함되는 통신 모듈입니다. V2X 통신 표준은 크게 DSRC 방식과 CV2X 방식이 있는데, 캠트로닉스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원하는 모듈을 개발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DSRC 방식과 CV2X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OBU는 온보드 유닛, 즉 차량 단말기로서 하이패스 단말기도 OBU의 종류입니다. 자율주행용 OBU는 V2X LTE, 블루투스 통신 및 GPS 위치 추기 기능 등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통신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SU, 즉 로드사이드 유닛은 차량의 이제 OBU 장비에서 받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지국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안테나는 LTE, 와이파이 등 각종 통신 방식을 지원하는 V2X 통신용 안테나로서 이제 OBU, RSU의 데이터를 송수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금 전 보신 제품들의 동작 원리 및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성도입니다. V2X 모듈이 OBU 내에 내장되어 있고, 이 스마트 안테나를 통해 RSU와 이제 통신하게 됩니다. RSU는 교통 상황 및 돌발 상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제 교통정보센터에 내용을 전달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전 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V2X 통신 표준인 DSRC 방식과 CV2X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SRC와 이제 웨이브 통신 방식을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DSRC라고 통합해서 호칭하는데, 이는 차량용 단거리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CV2X는 LTE, 5G 통신망을 이용한 셀룰러 차량 간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DSRC는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랜 기반의 통신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LTE, 5G, V2X는 이제 핸드폰처럼 이동통신사를 이용한 통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통신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자율주행 표준으로 정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DSRC 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V2X 방식을 주장한다 알려져 있습니다. DSRC 방식은 CV2X보다 먼저 도입이 된 기술로 이제 8년여간의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통신 방식이지만, 이제 속도 및 신뢰도에서 CV2X에 비해 단점이 존재합니다. CV2X 방식은 속도 및 신뢰도가 장점이지만은 구축 비용이 높습니다. DSRC 방식은 이제 당장 도입할 수 있고 이제 독점 기술이 없어가지고 중소기업이 자율주행 사업에 참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고도화되는 장비들과의 호환성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CVTX는 이제 실증을 통한
추가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퀄컴 등 외국계 기업이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이 CV2X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였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CV2X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캠트로닉스는 현재 DSRC와 CV2X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제품을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ADAS, 즉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관련 주요 제품에는 SVM과 LDWS가 있습니다. SVM은 Sur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의 약자로 차량 전후 좌우 이제 4개 카메라를 장착하고 수집된 이미지를 연결해서 차량 주변에 사각 지역이 없이 360도의 영상을 나타내면서 도로 운행 시 이제 추돌을 예방하는 기술입니다. 캠트로닉스는 고화질 HD급 3D 뷰 모드를 지원하는 SVM을 개발 및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LDWS는 Lane Departure Warning 시스템의 약자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보를 주어 안전 운전을 보조해주는 장치입니다. 자율주행 사업 부분 외 타 사업 분야는 매출 비중 순서대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케미칼 사업부는 현재 반도체 세정제인 EEP와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인 BDG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동진세미캠, LG화학, 동우화인캠, KCC, 삼화페인트 등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 시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용제인 PMA를 국산화해서 양산 준비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PMA는 최고급 페인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필수 공정에 사용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캠트로닉스 디스플레이 사업은 2007년 글라스 슬리밍 식각 공정으로 출발하여 커팅, 폴리싱, 울트라신 글라스 등 다양한 공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각이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2020년부터 본격 시작된 디지털 정밀 커팅인 희야 식각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희야는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삽입하기 위해서 조그만 구멍을 뚫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식각 사업부는 캠트로닉스와 솔브레인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리지드 OLED 식각 부분 점유율 52%, 희야 점유율 80%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OLED 식각 수요 증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리지드 OLED는 평평한 평평한 구부러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의미하고 플렉서블 OLED는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쪽 가장자리를 보시면은 플렉서블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의미합니다. 전자부품 사업은 TV, PBA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4K, 8K QLED TV에 적용되는 펑션 PBA, 그다음에 통합 모듈, LED 플레이트 보드 등의 전자부품을 생산합니다. 여기서 PBA는 그 PCB 보드 어셈블리의 약자로 TV의 채널 소리를 조정하는 스위치, 전원 장치, 각종 센서 등이 결합된 모듈이며 LED 플레이트 보드는 LCD 패널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제품입니다. 또한 셋탑박스인 OCB, 전자칠판 등 TV 관련 제품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 사업 부분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스마트폰과 전장용 무선 충전기에 제품을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장이란 자동차 전기 전자 장비를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은 현재 갤럭시 시리즈 프리미엄 폰 위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중저가폰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도 있으며 이제 전장용 무선 충전 적용 모델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스마트폰 송신용 무선 충전 시장 점유율 80에서 90%를 차지하며 수신용 무선 충전 시장 점유율은 30에서 40% 정도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장용 무선 충전은 현대, 기아, 르노, 삼성, GM, 혼다, 볼보 등 고객 다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무선 충전 전장 매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1983년 설립되어 업력이 40년 가까운 회사로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다수의 종속 회사가 있는 만큼 분석하기 쉬운 회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사업부별로 분류해서 매출 추이를 살펴봐야 실적 전망이 용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부별 매출 추이, 실적 전망, 재무제표 분석 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